자, 2018년도 1회차 기출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용기 부속품에 각인된 기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먼저 W, TP. 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W 자체는 뭐냐? weigh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밸브나 부속품. 그죠? 밸브나 부속품을 포함하지 아니한 용기의 질량이 되겠다. 여기서는 뭐 질량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밸브 및 이렇게 되겠죠. 밸브 및 부속품.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합니다. 분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부속품을 포함하지 아니한 용기의 질량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단위는 뭐 킬로그램 단위다. 그죠? 우리 기호로는 W를 씁니다. 그래서 초저온 용기 외의 용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밸브 및 부속품을 포함하지 아니한 용기의 질량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P 이렇게 나오면 내압 시험 압력이다. 그죠? 그래서 뭐 일단 뭐 프레셔 플루트 테스트 프레셔 이렇게 됩니다. 테스트 프레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T는 우리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 압력이다 이거죠. 시험 압력이다. TP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 뭐 TP 있고 FP 있죠. FP. 그럼 FP는 뭡니까? 최고 충전 압력. 그죠? 최고 충전 압력이 FP다. 그죠? 단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가파스칼 단위. 물론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여기에 단위는 뭐 킬로그램 단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치를 적어줬다 이러면은 지금 나오는 뭐 15.5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5.5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단위를 준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단위가 없는 상태라면 기본 단위인 메가파스칼 단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V가 볼륨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용적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여기 W 나오죠? 그 다음에 TW 있습니다. TW. 그죠? TW. Total Weight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렌 내부에 뭐가 있냐 하니까 다공물질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용제도 있습니다. 그죠? 용제. 아세톤이나 DMF 용제가 있죠. 그 다음에 밸브나 부속품을 여기서는 포함 안 했잖아요. 그죠? W는. 그래서 여기서는 밸브의 질량을 합한 겁시다. 밸브의 질량을 합한 질량이다. 그래서 토탈 전체의 질량을 얘기한다. 그죠?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달려있는 부속품, 전부 다 포함해서 그 질량값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TW,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사항, 요거는 이제, 심심찮게 나오니까, 그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조리개 전후에 연결된 액주계의 압력차를 이용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차압식 유량계는 자, 어떤 원리를 응용한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압식 유량계의 응용 원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베르누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베르누이 정리 또는 베르누이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의 정리라는 것 자체는 뭐냐? 유체가 흐르는 속도와 유체의 흐르는 속도. 그죠? 속도. 그 다음에 압력, 높이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법칙이다. 수량적으로 나타낸 법칙이다. 이게 뭐냐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성질을 이용한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기에 압력, P, 압력이죠. 그 다음에 이게 넓어지면
넓은 통로를 우리가 넓은 통로를 지납니다. 그죠? 넓은 통로를 지난다. 그러면은 공기의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은 뭡니까?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갔죠. 그죠?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좁아지죠? 좁은 통로를 지납니다. 그죠? 좁은 통로. 좁은 통로를 지나면은 공기의 속력이 속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뭡니까?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지지만 뭡니까? 물기둥의 높이는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죠? 운동 에너지. 이 에너지들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얘는 내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뭐예요? 물기둥의 높이는 낮아지는 겁니다. 얘는 내부 압력이 낮기 때문에 물기둥의 높이가 높아진다. 그러면 어쨌든 이 물기둥의 높이와 압력과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 그 값은 항상 일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 우리가 베르누이의 정리, 베르누이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자, 방폭전기기기 명판에 표시된 사항을 설명하시오. 자, 이 방폭전기기기 명판 계속 나옵니다. 그죠? 계속 나오죠. 그래서 EX,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기호, 그죠? 우리가 뭐 D나 P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E, 그 다음에 O, 뭐 IA, 뭐 IB, 그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요거까지가 뭐냐? 이러면 우리가 방폭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EX는 방폭구조죠. 방폭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D는 뭡니까? 여기 그 다음 나오는 기호, 그죠? 여기서는 뭡니까? 방폭구조의 종류가 되겠죠? 종류. 여기서는 P가 나왔다 이러면은 요거는 압력 방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죠? 압력 방폭구조. 그래서 만약에 D다 이러면 D는 내압이죠. 내압 방폭구조. 그죠? 그 다음에 뭐 E 같으면은 안전증. 그죠? O는 뭡니까? 유입 방폭구조. 그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본질 안전. 그래서 이 기호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 그죠? T, 뭡니까? T1부터, 그죠? T6까지.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방폭 전기기기의 온도 등급이 되겠습니다. 온도 등급. 방폭 전기기기의 온도 등급. 이 뒤에 있는 요 수치값, 요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이 온도를 써라, 이렇게 나오면은 온도 범위를 써라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 온도 범위를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처럼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온도 등급, 그죠? 온도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 등급도 물론 참고적으로 조금 알아두실 필요까지는 있겠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스 도매 사업 1일 처리 능력이 25만 세제곱미터인 압축기와 액화 천연가스 저장 탱크 외면과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거리는 얼마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기준이 뭐냐면 압축기하고 LNG 저장 탱크죠. 저장 탱크하고 이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죠? 거리. 자, 근데 1일 처리 능력 25만 세제곱미터다. 자, 요 수치가 있으니까 요게 어떤 뭐 기준점이 될 수도 뭐 있겠죠. 그죠? 수치가.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압축기하고 LNG 저장 탱크의 유지 거리는 기준이 그냥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일 처리 능력 20만 세제곱미터. 그죠? 이상이면은 그 거리는 30m 이상 유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 두 개 간의 거리는 30m 이상 유지를 해라. 그래서 최소 유지거리니까 요거는 이제 30m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제 유지해야 되는 거리는 얼마냐 이러면은 30m 이상 뭐 유지 이렇게 써주셔도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 거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30m 이렇게 지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리가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뭐가 있냐면 저장 설비, 그죠? 저장 설비와 사업소 경계까지 거리가 있죠. 자, 그거는 이제 계산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C는 이제 상수값. 그래서 우리가 저압 지하식은 0.24 뭐 이런 식으로 수치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루트 143,000 곱하기 W. 그죠? W는 질량이죠. 그래서 저장 능력. 그죠? 저장 능력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구했는 값이 50m 미만일 때는 50m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50m보다 작을 때는 50m로 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장 설비하고, 그죠? 저장 설비, 그 다음에 저장 설비와 처리 설비와 어떤 거하고 뭐다? 뭡니까 이게? 사업소 경계. 그죠? 사업소 경계.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최소 거리 이렇게는 50m 미만일 때 그 거리가 50m 미만일 때 50m입니다. 최소 거리가 얼마냐 이러면은 50m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최소 거리 30m고 그 다음에 사업소 경계까지의 최소 거리는 얼마냐 이러면은 50m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도시가스 배관에서 관지름 30mm 배관의 길이가 500m이고 150mm 배관의 길이가 3000m일 때 배관의 고정장치는 몇 개를 설치하는지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필기할 때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관경이 13mm까지는 뭡니까? 1m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3에서 33mm는 뭡니까? 2m마다 고정이죠. 33mm를 초과하는 것은 이상은 3m마다 고정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보시면 30mm니까 어디? 여기에 속하죠. 2m마다 고정장치입니다. 그러면은 총 배관 길이가 500m니까 2m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50개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150mm 관경이 150mm입니다. 33mm 초과지만 우리가 호칭질은 100mm 100A를 초과할 때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100A일 때는 8m 이렇게 되고요. 150A 그러니까 A는 밀리미터 단위죠. 150A는 10m마다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0A의 경우는 12m 300A는 16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수치 값은 또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150mm 배관이기 때문에 10m마다 고정장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3000m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10m 나눠주면 300개가 되겠죠. 그래서 250개와 300개 토탈 550개가 필요하다. 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LPG 자동차 충전소의 폭발 사고 모습으로 LPG가 누설되어 가연성 액체 저장 탱크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상부에 탱크가 국부적으로 가열이 되면 그 부분이 강도가 약해져 탱크가 파열이 된다. 이때 내부의 액화가스가 급격히 유출되어 화구를 형성하고 폭발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영문 약자로 쓰시오. 자, 저장 탱크가 있는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죠? 저장 탱크가 있는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 안에 있는 LPG, 액화석유가스죠. 액화석유가스가 뭡니까? 열을 받으니까 증발하겠죠. 그죠? 증발. 그래서 증발하면서 기상으로 바뀌는 거죠. 기상으로. 기체 상태로. 그래서 기상부가 뭡니까? 가열이 되면 강도가 약해진다. 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면 팽창을 하잖아요. 팽창을 하면 체적이 증가하니까 이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강도가 약해져서 탱크가 깨진다는 거죠. 깨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 있는 가스가 유출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 약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비등 액체. 비등을 한다 이거예요. 비등 액체. 그죠? 액체가
비등을 한다. 왜? LPG, 액화석유가스가 비등 증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팽창, 증기가 폭발하는 현상이다.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 자, 요 약자는 뭐냐? 우리가 B는 뭡니까? 보일링. 자, 그 다음에 뭐 리퀴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expanding. 그 다음에 바이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폭발.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맨 앞 글자 B, L, E, V, E. 이 약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 우리가 영문 약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냥 이 약자를 써라 이런 문제가 그냥 계속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자 그대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기능, 가스안전 계량기, 작동 성능 네 가지를 쓰시오. 단 유량 계량 성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작동 성능 보게 되면 다기능 계량기입니다. 이게 그냥 뭐 전자식으로 우리가 기능이 많다는 거죠. 계량기 자체가 우리가 예전 거는 뭐 한 개 그냥 측량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요 세 가지는 이제 차단 기능입니다. 차단 기능. 그죠? 작동 성능의 차단 기능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니까 유량 차단 성능이 있고요. 유량 차단 성능. 그죠? 그 다음에 합계 유량 차단 성능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증가 유량 차단 성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죠. 합계 유량 차단 성능. 이렇게 나오면은 합계 유량 값, 그것을 초과할 때. 그죠? 그래서 차단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증가 유량. 마찬가지로 증가 유량 차단 값을 초과해서 유량이 증가할 경우에 차단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 사용 시간 차단 성능.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시간 연속해서 흐를 경우 차단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 누출이 있다고 보고 차단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차단 기능은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소 사용유량 등록 성능 있죠.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 미소유량 아주 적은 양을 감지를 해서 오경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이 흐르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쓰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 이걸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설정기에서 우리가 미소유량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소 누출 금지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을 연속으로 30일간 금지할 때 표시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차단 복귀하더라도 해당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미소 누출 아주 적은 양 소량 유출되는 거 금지하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압력 저하 차단 성능. 그래서 통상의 사용 상태의 압력, 그죠? 근데 출구에 그 압력이 감지를 해가지고 차단하는 그런 성능, 그걸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각각의 성능 설명은 우리가 다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네 가지를 쓰라 이랬으니까 그냥 요 중에서 네 가지. 그러니까 요렇게 쓰셔도 좋고 아니면 요걸 해서 뭐 차단 성능, 차단 기능이라고다 성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충전전기 밸브의 안전밸브 종류를 쓰시오. 자, 안전밸브입니다. 안전밸브. 그래서 안전밸브 우리 기본적으로 내부의 이상 압력을 외부로 빼버리는 건데 종류는 세 가지. 우리 파열판식, 스프링식, 가용전식이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것은 뭐냐? 우리가 파열판식은 주로 산소, 그죠? 그 다음에 질소,
수소, 뭐 이런 것들의 압축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녹색 용기에 담겨 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이게 파이판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LPG, 그죠? 스프링식은 LPG 용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달려있는 용기가 LPG 용기가 달려있다. 그러면 스프링식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용전식은 통상 우리가 뭡니까? 아세틸렌, 그죠? 염소, 이렇게.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물론 달려있는 거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용기들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밸브가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자체도 잘 나오고요. 이렇게 뭐 나오는 거, 이렇게 밸브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용기를 보여주고, 그죠? 각각의 용기에 뭐 안전 밸브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으니까. 어쨌든, 파이판식, 스프링식, 가용전식. 그죠? 요거 세 가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도시가스 정확히 입고 압력이 0.5MPa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정확히 설계 유량이 900일 때 안전밸브 방출관 크기는 얼마인지 쓰시오. 2번. 상용 압력이 2.5kPa인 경우에 안전밸브 설정 압력은 얼마인지 쓰시오. 자, 요 기준은 뭐냐면 일단 맨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방출관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방출관의 크기 기준이 있는데, 자, 그 크기 기준은 뭐로 나오느냐? 정압기 입고 압력. 자, 0.5MPa 요걸 기준으로 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정압기 입구 측 압력이 0.5MPa 이상일 때는 50회 이상으로 하고요. 미만일 때는, 자, 다음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5회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50회 이상, 25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0.5인지를 보고요. 0.5다 이랬으니까 50회 이상이다. 이상이니까 그죠? 적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0.4다. 뭐 0.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럴 때 그죠? 미만일 때는 설계 유량, 정확히 설계 유량을 봅니다. 근데 정확히 설계 유량이 현재 900입니다. 그죠? 900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 이상인 것은 50회. 그죠? 이거는 지금 이상 둘 다 이상이네요. 이게 좀 못합니다. 그죠? 미만이 되겠죠? 25회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입고 압력, 그 다음에 설계 유량, 요거 가지고 하는데, 통상 이거 50회가 계속 나왔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일단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오타인데, 요 내용은 제가, 우리 에듀강 카페에, 정오표에 등록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내용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상용 압력 2.5kPa인 경우 안전밸브 설정 압력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상용 압력이 2.5kPa인 경우에 압력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어떤 장치냐? 이렇게 나오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정압기, 안전밸브 설정 압력을 묻고 있으니까, 그죠? 안전밸브의 설정 압력은 4kPa 이하다. 그죠? 안전밸브. 그래서 4kPa.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다음 지시하는 것은 도시가스 정압기실 설치된 장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겠죠. 명칭을 쓰시오. 기능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명칭이 뭐냐? RTU 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TU. RTU 장치는 뭐냐? 원격 단말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격 단말 장치. 우리가 리모트. 그죠? 그 다음에 터미널. 유닛. 그죠? 그래서 원격 단말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원격 단말 장치의 기능이 뭐가 있냐? 두 가지. 자, 정압기실 상황. 정압기실 안에 온도, 압력, 가스 누출 유무 등을 도시가스 상황실로 전송해서 무인 감시하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전 시 비상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이다. 자, 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RTU 장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대로, 뭐, 이렇게, 요 두 가지 기능, 요것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